오늘은 DML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DDL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페이지만 살짝 살펴봤죠. select from where, 이게 이제 기본적인 SQL DML의 구문 구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select 다음에는 attribute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from 다음엔 relation 리스트가 나옵니다. where 다음에는 predicate 아니면 condition이 나옵니다. 그리고 SQL이 결국에는 릴레이셔널 알지브라의 임플리멘테이션이다, 이런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는 인풋이 릴레이션이고 아웃풋도 릴레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SQL에서는 여기 from 다음에 있는 게 인풋이에요. 그리고 result of an SQL의 아웃풋은 역시 릴레이션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DML에 해당하는 SQL 커맨드들을 살펴보고, 얘네들 각각의 커맨드에 해당하는 이제 뭐 디테일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SQ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는 쿼리랑 모디파잉 데이터베이스를 가능하게 해준다, 허용해준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 부분 하면서 앞에서처럼 인스트럭터 테이블이랑 티치스 테이블을 예제로 계속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ID, name, depth name, salary, 이렇게 4개 컬럼으로 인스트럭터가 되어 있었고요. ID, 코스 ID, 섹션 ID, 세메스터, 이어, 이렇게 5개 컬럼으로 티치스 테이블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셀렉트 클라우스부터 볼게요. 셀렉트 클라우스는 애트리뷰트를 나열을 한대요. 결과에서 보기 원하는 애트리뷰트를 나열한대요. 아이디어가 프로젝션이랑 똑같죠. 그래서 프로젝션에 해당하는 SQL 커맨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 실제 구문이에요. select name from the instructor table. 인스트럭터 테이블에서 name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셀렉트 해라, 이런 내용이죠. 이게 주어지면은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도 바꿔볼 수 있죠. select from이니까 select name, 아니죠, 이름 틀렸죠. 프로젝트 name instructo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뭐 단순하게 name 컬럼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쭉 보여줍니다. 모든 쿼리는, SQL 쿼리는 세마이콜론으로 끝나요. 근데 SQL 쿼리는 이제 상당히 좀 플렉서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쿼리를 하나만 그냥 보낼 때는 세마이콜론 없어도 뭐 대부분의 엔진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에서. 근데 만약에 쿼리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시키려고 한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쿼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막 짜거든요, DB 안에서 펑션을 짜거나 막 이럴 때 세마이콜론이 빠지면 이제 C에서 세마이콜론 빠진 거랑 똑같이 어디가 줄 끝인지 몰라서 헷갈리게 됩니다. 되게 단순한 select from 요 구문을 봤는데, select하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from하고도 테이블 이름을 부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SQL은 케이스 인센시티브예요. 그러니까 대소문자 구분이 없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대문자 n을 쓰고 name을 쓰든지, 대문자로 전체 name을 쓰든지, 소문자로 name을 쓰든지 구분을 하지 않아요.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앞서서 예제에서도 그랬는데, SQL 커맨드는 이제 그냥 편의상, 컨벤션상 어퍼케이스로 쓰는 편입니다. 보면은 앞서 봤던 것도 select from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컨벤션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닌데, 따르면은 좋아요. 이게 리더빌리티도 올리는 효과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케이스 인센시티브 한 거는 아니고요. 옵션을 주는 DBMS도 있고, 어떤 DBMS는 기본적으로 케이스 센시티브한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그래서 MySQL은 이제 플래그가 있어요. 플래그가 로어 케이스 테이블 네임스 이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true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름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테이블 이름, 애트리뷰트 이름, 뭐 이런 거 정도가 지금 우리는 나열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나중에 좀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나면은 뭐 펑션 이름이라던가 프로시저 이름이라던가, 그리고 뷰 이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할 거예요. 차차 공부를 할 건데,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이제 케이스 센시티브해지는 거죠. 요 플래그가 올라가면은 셀렉트가 프로젝트랑 좀 비슷하다라고 했죠. 근데 프로젝션은 기본적으로 아웃풋을 셋 취급을 해서 어, 중복되는 결과가 있으면은 걔네들을 그냥 한 번씩만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SQL에서 셀렉트는 반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결과를 중복이 있으면은 중복된 만큼 보여줘요. SQL allows duplicate in relation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지금 요 내용이고요. select depth name from instructor 하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여러 번, 파이낸스 여러 번, 히스토리 여러 번, 피직스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값이 등장한 횟수만큼 나옵니다. 방금 요 쿼리 읽으면서 일부러 이제 all을 안 읽었는데요. all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생략 가능해요. select all depth name을 하던 select depth name을 하던 결과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친구들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all 하고 있었던 자리에 distin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쿼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중복된 값들이 다 한 번씩만 딱 등장하게 됐죠. select 다음에는 asterisk 뭐 별표 없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select 다음에는 asterisk를 넣을 수 있어요. asterisk 하면은 뭐 지금 요 맥락에서는 인스트럭터 테이블의 모든 컬럼, 인스트럭터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다 보여줘라, 모든 애트리뷰트를 다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리터럴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select 스트링하고 437 하면은 얘가 스트링이에요. 그 관련해서 SQL에서는 스트링이 싱글 코트에 이렇게 감싸지기도 하고요. 더블 코트에 감싸지기도 하고 둘 다 스트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select 437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437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결과에 찍어주고요. 컬럼 이름도 437이에요. select 437 as foo 하면은 어쩔 때는 이렇게 숫자로 이름이 있으면은 뭐 값이랑도 똑같고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as가 앞서서 우리 봤던 row랑 같은 의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컬럼 이름을 바꿔줘요. 리터럴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select a까지만 하면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거는 a라는 컬럼 이름에 a라고 하는 데이터 레코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select a from the instructor table 이라고 하면은 인스트럭터에 지금 12개의 레코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a를 12번 반복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인스트럭터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개수만큼 a를 반복하고요. 컬럼 이름도 다시 a입니다. 그리고 select 그 구문 안에 arithmetic expression도 넣을 수 있어요. 그 사칙연산 뭐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select id name salary 나누기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인스트럭터 테이블에서 샐러리가 애뉴얼 샐러리였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monthly 샐러리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12로 나눠주면은 매달 얼마씩 받는지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주어졌던 값을 12로 나눈 결과가 그냥 나오고요. 또 동일하게 컬럼 이름이 샐러리 12 나누기 12 뭐 이렇게 컬럼 이름이 자동으로 지정이 돼요. 컬럼 이름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또 다시 얘를 이렇게 지칭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컬럼 이름에다가도 as를 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select id name salary as monthly salary 샐러리 요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이렇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네, select 클라우스를 봤고요. 이제 where 클라우스예요. select from where 했을 때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컨디션이다, 프리디킷이다 라고 했고요.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만족되는 레코드들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셀렉션 프리디킷이랑 코레스폰딩 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 인스트럭터를 다 뽑아라. 그러면은 select name, 인스트럭터 이름을 다 뽑아라겠죠. select name from instructor where depth name computer science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프리디킷에 뭐 앞서 릴레이셔널 알지브라에서도 그 로지컬 오퍼레이터 쓸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nd, or, not 사용할 수 있는데 얘네들 그대로가 SQL 커맨드예요. 그리고 컴패리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greater than equal to, less than equal to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고 하나 중요한 게 우리 C에서 아니면 자바에서 요거에 익숙하죠. 그래서 같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퀄 사인 두 개 쓰고 다르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느낌표 쓴 다음에 이퀄 사인 쓰고요. 근데 얘네들이 SQL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퀄을 표현하려면은 그냥 이퀄 사인 한 번만 쓰면 돼요. not equal을 표현하기 위해선 greater than이랑 less than을 이렇게 그냥 연달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컴패리즌 할 때 아리스메틱 익스프레션도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프리디킷에서 뭐 and, or와 뭐 비교하는 연산자 그리고 사칙 연산도 다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select name from instructor 그 다음에 where depth name computer science 하면서 and로 묶어주죠. 샐러리가 7만 불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7만 이상이고 컴퓨터 사이언스인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릴레이셔널 알지브라에 없던 건데 between이라고 하는 커맨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는 9만 불, 90만 불, 9만 불 맞네요. 9만 불, 10만 불 사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클루시브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select name from instructor 셀러리가 9만 불과 10만 불 사이 뭐 이렇게 기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테이블 보면은 이밸류에이트 해볼 수 있죠. 요거는 조금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 있는 슬라이드인데 select name course ID를 해줘요. 그리고 지금 안 배운 부분이에요. 인스트럭터랑 teaches 테이블을 같이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이렇게 터플 형식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트럭터 ID, depth name이랑 teaches ID, 바이올로지 두 개가 같은 그 인스턴스를 뽑아줘라 이런 식으로 프리디킷을 작성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뒤에 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인을 표현한 거예요. 엄밀하게. 그래서 그 칼테시안 프로덕트가 이미 나와 버렸는데 프롬 클라우스를 볼게요. 프롬 클라우스는 일단 쿼리에 사용되는 릴레이션들을 나열을 하는 그런 커맨드다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만 있으면 테이블 하나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테이블을 여러 개 지정했다라고 하면은 얘가 그냥 칼테시안 프로덕트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select everything from instructor teaches 이렇게 하면은 얘가 칼테시안 프로덕트예요. 인스트럭터 테이블에 있는 애들이랑 teaches 테이블에 있는 애들이랑 전부 다 조합을 만들어서 모든 가능한 조합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난번에 릴레이셔널 알지브라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인스트럭터랑 teaches 테이블 칼테시안 프로덕트 만드는 게 SQL 쿼리로는 select everything from instructor and teaches 다른 연산자가 없고 그냥 나열만 해주면 돼요. 그랬을 때 컬럼 총 9개인 테이블이 나왔죠. 그리고 레코드는 모든 조합 그래서 180개 이렇게 레코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복된 이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앞에 원래 자기 테이블 이름이 이렇게 붙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실제로도 결과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테이블로. 근데 앞서서 우리 이야기한 거랑 맥락은 똑같아요. 칼테시안 프로덕트는 그냥 그 자체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근데 웨어 클라우스 컨디션이 같이 붙어서 얘가 조인 역할을 한다. 사실 셀렉트만 끝나면 안 되고 셀렉트 웨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칼테시안 프로덕트의
이렇게 where clause가 붙으면은 얘가 조인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서서 했던 그 실제 인스트럭터가 가르쳤던 수업만 나열하는 그런 쿼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은 네임이랑 콜스 아이디를 보겠대요. 근데 어느 테이블에서 보냐면 인스트럭터 테이블이랑 티치스 테이블의 컬테시언 프로덕트예요. 그랬을 때 인스트럭터 아이디랑 티치스 아이디가 겹치는 경우만 결과를 보겠대요. 앞서서 우리가 해봤던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네, SQL 쿼리에서는 이제 좀 더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릴레이션 알지브라에서 가능한데 SQL에서 좀 더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기 때문에 이게 익스텐션이 더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앞서서 칼테시안 프로덕트 한 다음에 조인까지 해줬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소속이 학부가 음대인 인스트럭터만 보고 싶대요. 이렇게 조건을 더 추가를 해주면은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하는 레코드만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미 봤지만 리네임 오퍼레이터, 로에 해당하는 s라는 커맨드가 있다 그랬죠. s는 앞에 이전 네임, 뒤에 새 이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예시를 보면은 select distinct t name, 아직 t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받아주면 돼요. 인스트럭터를 t로, 그리고 똑같이 인스트럭터를 s로. 그랬을 때 TSLR이랑 SSLR이랑 비교를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인지 확인을 해라. 오늘 앞서서 봤던 그 문제랑 좀 비슷한 구조가 여기 담겨 있죠.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 거고요. 하나 중요한 게 S가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스트럭터 ST 요게 그냥 인스트럭터 T 해도 요 사이에 S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됩니다. 네, 뒤에는 오늘 여기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후딱 보도록 하죠. 그래서 SQL에서는 널 밸류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널 밸류가 의미하는 거는 뭐 알려지지 않은 값이라던가 모르는 값이라던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값이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널 밸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O 더하기 널은 뭐 마찬가지로 널이다. 뭐 O 곱하기 널도 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인스트럭터 테이블인데 셀러리 부분에 어떤 사람이 그 셀러리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냥 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 널 밸류를 확인하는 프리디킷이 있어요. 커맨드가 있어요. select name from instructor where salary가 널인 경우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해당하는 레코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is null에 반대되는 거는 is not null이에요. 그래서 is not null은 유효한 값이 있으면 널 값이 아닌 실제 값이 있으면은 해당하는 컬럼 아니면 해당하는 레코드를 집어라. 뭐 결과를 보여줘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라는 거 알 수 있죠. set operation은 우선은 앞서서 우리 유니언이랑 set intersection, set difference 봤잖아요. 그거에 각각 해당하는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set operation이니까 set theory를 따라가요. 그래서 중복되는 레코드가 있으면은 걔네들 자동으로 결과에서 이렇게 제외시켜 줍니다. 유니크한 애들만 딱 보여줘요. 앞서서랑 좀 다르죠. 그래서 셀렉트에서는 중복되는 레코드가 있으면은 걔네들 기본으로 다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셀렉트는 셀렉트 올이랑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유니언이나 인터섹트나 익셉트는 반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듀플리케이트를 지우는데 근데 듀플리케이트 지우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때 이제 O를 써주면은 결과가 달라진다. 중복되는 애들이 결과에 다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내용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봤던 릴레이션 알지브라고 이 걔를 SQL 쿼리로 바꾸면은 티치스 테이블에서 콜스 아이디를 뽑아라. 조건이 2017년 가을. 그래서 쿼리가 하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8년 봄. 그래서 쿼리가 하나가 됐어요.
두 개를 이렇게 파렌테시스로 괄호로 감싸주고 있는 거 확인을 꼭 하고요. 그 사이를 유니온이 연결을 해요. 그러면 두 개의 합집합 유니온을 잡아내는 그런 쿼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같은 구조 안에서 이 오퍼레이터만 커맨드만 바뀌어요. 교집합 찾아내기 위해서 인터섹트, 차집합 찾아내기 위해서 except. 중요한 거는 인터섹트 SQL 스탠다드인데 MySQL이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ySQL에서 인터섹트 하면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할 거고요. MySQL에서는 이렇게 대신 인터섹트를 해라 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디투어처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지금 아직 안 배운 조인이랑 온 이런 커맨드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갖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except도 마찬가지예요. SQL 스탠다드인데 MySQL이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MySQL로 except 아니면 set difference를 구현하려면은 not in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써준다.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 연습하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